이준석 후보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이준석 의원 후보. 저희 TV조선 유튜브에 나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의 최근 법원을 겁박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은 어지간한 중도층이라면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그 공간이 열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동탄 모델이라는 게요. 민주당 우세 지역구인 동탄이지만은 그 당시 공영훈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으면서 그분을 찍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확산되면서 그런데 또 국민의힘은 찍을 수 없다. 그게 대세적인 분위기가 되면서 이준석의 표가 몰린 케이스거든요. 동탄 모델은 솔직히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쳤을 때 발현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 들어가지고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동탄 모델. 그렇죠. 지난 총선에서 가장 특징적인, 가장 상징적인 그 지역구 선거라고 하면 이제 동탄 선거. 3자 구도에서 이준석 의원이 탄생한 개혁신당이 이긴 그 사례일 텐데 설 변호사님. 네. 범보수 진영의 대안으로.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 두 후보가 감동 있는 단일화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둘 다 빠져라. 그리고 이준석을 보수의 후보로 내세워서 이재명 후보 1대1 붙여보자. 이런 얘기가 이제 개혁신당의 주장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번 주 초에 한번 다른 방송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그냥 약간은 가벼운 얘기로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로의 단일화라면 좀 감동은 더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조금 시간이 갈수록 조금 현실 가능성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동탄 모델이라는 것은 근데 이제 아까 이준석 후보가 설명을 했듯이 굉장히 독특한 그 지역적인 특색, 그러니까 젊은층 30대 40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특색. 그 다음에 당시에 이원욱 지금 개혁신당의 전 의원이 그 전 지역구 의원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가 상당히 실책이 많았다는 점. 그런 부분 등이 조금 여러 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이렇게 발휘가 되면서 이제 이준석 후보가 거의 막판 뒷심을 발휘하면서 이제 당선이 됐던 곳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저는 대선에 이걸 그대로 대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얘기가 지금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단일화 이후에 아마 본선거가 들어간 이후에 나오겠지만은 이준석 후보는 일단은 지금 단일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네. 어떤 본인은 완주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오늘 저녁부터 열리는 어떤 후보 교체가 될지 아니면 기존대 김문수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본선은 후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난다면 이준석 후보로의 어떤 단일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얘기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본격적인 것은 저는 여론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35%를 최소한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10에서 15% 정도의 지지율이 나왔을 때 그게 단일화의 시너지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고 실현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둘 다 합쳤는데도 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에 거의 턱에도 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단일화에 대한 논의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정치권에서 크게 화제가 된 조선일보의 칼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제 늙은 보수가 사는 길 정치적 사전 증여라는 제목의 칼럼이었는데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죠. 두 사람 김문수와 한덕수가 나왔지만 높은 지지율을 주지 않았다. 여기에 이준석을 투입해 본다. 두 노장 중 한 분과 이준석의 치킨 게임이 벌어진다면 참전병이 늘어날 것이다. 가장 훌륭한 그림은 이거다. 준석아, 그간 너의 언어는 경박했고 태도는 불손했다. 그러나 나는 재산을 통으로 그것도 사전에 물려주려고 한다. 생각해보니 내 투쟁의 이유는 너희 세대의 안위와 행복이었다. 차 교수님. 네. 지금 두 사람의 이런 한덕수, 김문수 두 사람의 단일화 과정이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가장 강력한 87년 체제 이후에 가장 강력한 후보라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지금 상상력도 동원해 보자라는 취지의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다음 세대의 주자인 이준석에게 모든 정치적 역량을 몰아주자, 사전 증여해주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 칼럼의 마지막 줄이 망상 해수욕장에서 스키 타는 소리라는 걸 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박원주 의원의 그 고심을 저는 충분히 읽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동안에 보수 정당을 지지했던 지지층들의 마음이 아마 이거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정치적 상상력을 통해서라도 뭔가 하나의 가능성을 타진해보자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박 의원 스스로가 결론을 내렸듯이 이것이 정말 실현이 당장은 불가능한 이야기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어쨌든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상당한 아마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열리고 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개혁신당 쪽에서 지금 주장하는 바로는 이 현재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단일화 논란과 관련해서 실망한 당원들이 이탈이 되고 그 사람들이 지금 개혁신당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것이 자신들의 주장인데요. 저는 그런 주장이 거의 허위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번 대선 과정에서 사실 어떤 식으로 국민의힘의 단일화가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아마 이탈하는 그러한 지금 지지층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결국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선의 이 판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다. 다만 이런 식의 상상력과 거기에 지금 지지를 보태려고 하는 분들의 아마 그 심리의 밑바닥에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보수가 상당히 이 패배를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보수의 재건을 위한 나름대로 씨앗은 뿌리자. 그런 차원에서 놓은 저는 정치적 상상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